승진한다거나 합격한다거나 상을 타온다거나 뜻하지 않게 아들이나 딸이 반장이 되어 온다거나 집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조금씩 아주 작은 거지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아마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에서 사주명리학 또는 관상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환 교수입니다. 근래에는 더 피플이나 더 포춘이라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들을 좀 쓰기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운명에 관련된 책을 한 30권 정도 썼습니다. 사주명리학이란 무엇인가요?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일술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일술래는 이제 띠동물, 쥐띠, 소띠, 호랑이띠 이런 띠동물을 가지고 이제 서로 합친 게 이제 육식갑자라고 하는, 올해가 이제 을사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연월일시 네 개의 기둥이라 두 글자가 하나씩 서 있다 그래가지고 사주고, 두 글자씩 8개니까 팔자라고 해서 이 사주팔자를 오행으로 연구하는, 그걸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사주명리학을 할 때 사주팔자에서 모든 걸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후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큰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아들은 무조건 대학교 갈 수 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사주 안에 쓰여져 있는 자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의 사주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살면 미래에 잘 될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다. 미래에 가만히 놀고 있는데 미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 학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운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뭔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쪽집게처럼 딱 결정돼 있다는 건데, 운명할 때 운은 움직일 운자거든요. 그래서 운명 그러면 삶을 움직이는 학문. 근데 모든 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팔자에 여자가 많다. 그러면 바람둥이도 될 수 있지만 산부인과나 연예인이 돼서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닐 수도 있다. 이게 운명학이다. 운명학은 고정돼 있고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정되고 결정돼 있으면 결정돼 있다라는 결명학이 됐거나 고정돼 있다는 고명학 이렇게 됐을 텐데, 움직일 운자를 썼다는 거, 운동선수 할 때 운자, 이런 운자를 썼다라는 것은 뭔가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운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을 거예요. 인생에서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운이라는 거 원래 10년씩 흘러가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는데,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좋은 꿈도 많이 꾼다거나 자연에서 문지개 같은 걸 많이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조금 작은 것이지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아마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군가가 일확천금의 꿈을 부추기거나 이런 경우,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사기인데 잘 못 알아듣는, 뭔가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줄게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온다라면 나쁜 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승진한다거나 합격한다거나 상을 타온다거나 뜻하지 않게 아들이나 딸이 반장이 되어 온다거나 집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조금씩 아주 작은 거지만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아마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풍수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사주적인 것들도 있을 텐데, 풍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 현관문 같은 경우가 아주 깨끗하게 한다. 또 싱크대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한다. 현관문은 바깥에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니까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너무 물건들을 많이 쌓아놓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원래 재물이거든요. 재물에 해당되는 곳이 딱 집안에 두 군데인데, 화장실하고 싱크대,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한 이틀, 3일 동안 싸놓는다든지 이러면 집안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텔레비 방송에 나올 때 부부싸움이 심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보면 싱크대 위에 뭔가 많이 존재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러죠. 그런 집들은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주로 본다라면 자기의 장점을 잘 찾는 거,
자기의 기질을 뭔가 잘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맡겨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타이트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 못 견뎌하는 거고, 또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을 한다고 뭐 자꾸 뛰쳐나가면 그것도 이제 성공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풍수적으로 뭐 집안 정리를 잘 한다거나, 또 사주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 직업을 잘 선택한다거나, 역마살이면 역마살 직업을 잘 선택한다거나, 그런데 바깥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외교관이나 비행사가 돼야 되는 사주팔자인데 연구만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못 견디죠. 뭐가 내 직업이 안 맞는 느낌도 있고, 끼가 넘쳐가지고 연예 예술 방송 쪽 끼가 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아마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찾는 게 일단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풍수질이란 무엇인가요? 풍수질이라는 거는 먼저 옛날에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이제 바람과 물을 잘 가두는 거, 이게 이제 풍수질이거든요. 그 풍수 이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산이 좀 잘 감싸고 있고 물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난방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으니까 산세가 잘 가로막혀 가지고 바람을 잘 가두고 물을 잘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사람 사는데 최고 좋은 거였고, 좀 지나가면서 산소자리 잘 쓰면 좋다고 하는 것이 풍수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풍수 인테리어 쪽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나 가정주택이나 이런 쪽, 뭐 또는 회사나 이런 쪽에 책상 방향, 뭐 실내 인테리어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들을 풍수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 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중요한 것들은 방향과 색깔인데, 방향을 선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야 된다라면 남쪽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경기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라면 북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내 집안에서 책상 방향, 침대 방향, 문 방향,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침대를 놓지 않고 다른 곳으로 놓는다. 만약에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남쪽으로 침대를 놓으면 좀 부정적인 기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는 거. 또 겨울생은 또 북쪽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봄생은 동쪽으로 침대 방향을 놓지 않아야 되고, 가을생들은 서쪽으로 침대 방향을 놓지 않아야 돼요. 여름생 같은 경우는 방 가운데서 봤을 때 남쪽으로 나는 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책상이나 침대는 무조건 남쪽을 바라보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지켜주면 침대, 책상, 문, 나머지 방향은 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겨울생들 같은 경우는 북쪽, 방 가운데서 봤을 때 북쪽에서 들어오는 문이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 그런 문을 피해서 방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 침대 안 되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침대 안 되고, 책상은 또 북쪽을 바라보는 책상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거나 뭐 회사 안에서도 북쪽을 바라보는 책상을 하지 않고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죠. 여름생은 남쪽을 바라보는 책상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책상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뭐 색깔은 여름생들은 이제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름생은 빨간색이 많은 거여서. 나머지 색깔은 다 괜찮은데 여름생들은 빨간색은 무조건 피해줘야 되고, 겨울생은 검정색을 피해줘야 되고, 봄생은 봄에 태어난 사람, 뭐 100%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면 거의 맞을 거예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파란색을 피해줘야 되고, 가을생들은 흰색을 피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뭐 그림 같은 걸 그려놓는다 하더라도, 여름생 같은 경우는 뭐 태양 그림이나 이런 것보다는 눈 내린 그림이라든지 뭐 비 오는 그림이라든지 뭐 다른 빨간색을 좀 피한 그런 그림들을 넣으면 훨씬 더 좋겠죠. 만약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저층과 고층도 영향이 있을까요?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저층에서 살면은 땅의 기운을 지기를 받으니까 안 좋은 거고, 수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고, 왜냐면 땅에서 이제 저 밑에서 흘러가는 물의 기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수맥이 있으면 약간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고층에 살면 지기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단점이고, 그 대신 저 수맥은 없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관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운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운이 있다 없다 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타입이다, 어떤 성향이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상 같은 경우도 네모형,
원형, 역삼각형, 타원형 이런 이제 크게 이 정도 나눈다고 하면 직선이 많을수록 좀 약간 원리원 직접 기질이 있어요. MBTI로 보면 STJ 쪽이 좀 더 많고 원형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곡선일수록 NFP 쪽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형 같은 경우는 NFP 쪽이 조금 더 그 대신 저 계란형은 외향형이기보다는 내향형이 턱이 뾰족할수록 내향형적 기질이 강해요. 턱이 좀 넓을수록 외향적 기질이 좀 강하죠. 만약에 좀 네모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성향일 가능성이 있고 역삼각형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직선형이 있죠. 직선 이건 I형일 가능성이 더 많고 원형이다 그러면 외향형일 가능성이 많고 타원형이면 약간 I 성향 내향형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크게 보면 관상을 직선이 많을수록 얼굴에 직선이 많을수록 약간 계획적, 원칙적 좀 구조화적,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좀 있고 곡선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대인관계, 소통 이런 걸 좋아한다고 볼 수 있고 턱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성향, 뭔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턱이 뾰족하고 갸름하면은 약간 자기 감정을 감추는 타입들이어서 신중한 타입이기 때문에 내향형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마다 사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어쨌든 뭐 사주팔자가 딱 결정돼 있으니까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100%딱 정리돼 있다,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 있다. 도화살이 있으면 잘못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주색 잡기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게 보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기생이 되거나 광대가 되기도 했어요. 끼는 넘치는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뭐 악기 잘 다루고 이러는 친구들이 조선시대 때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생이나 광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천민이었었죠. 지금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악기 잘 다루면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BTS라든지 뉴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사실은 시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도 150년 전에 농구가 없었던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노예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힘 잘 쓰고 뭐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어쨌든 농구계로 일단 1등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어떤 직업이어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든 다 장점이 있으니까요. 장점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시대가 그 사람을 인정 못할 때는 사주가 나빠지는 거고 시대가 그 사람을 인정했을 때는 사주가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중인이거나 상민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양반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어쨌든 모든 사주는 다 장점들이 있다. 다만 시대가 그 장점을 못 살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대나 나라나 사회가 모든 직업이 귀천이 없게 만들어주면 모든 사주는 다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유명인 중에 사주를 잘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죠. 사주도 잘 타고났지만은 BTS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도화도 있고 역마도 있고 그래서 역마는 이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주인 거고 도화는 또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역마 제일 싫어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많이 떠도는 걸 제일 안 좋아했으니까 거기다 또 끼가 있는 거 더 안 좋아했죠. 그냥 아주 얌전하게 걷는 것도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 그 양반 시대에 끼가 넘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BTS나 뉴진스 같은 사람들은 시대도 그렇고 사주도 잘 타고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통령 같은 리더가 되는데 유리한 사주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 쪽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이타적 기질이 좀 강한 약간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좀 도와줘야 되겠거나 뭐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타적 정신에 매우 강한 사람들 김근태,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죠. 그 대신 보수 쪽에는 좀 약간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기질이 좀 강한 타입들이 조금 더 그 분야에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자기 거를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당선을 사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충은 예측을 관상이나 사주를 가지고 먼저 사주는 그 대신 상대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사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사주들 다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상대성이니까 내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더 좋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대충 이 사람 정도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라고 사주를 가지고 한 사람 사주만 가지고도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상 같은 경우도 보는데 관상은 동물 중에서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어요. 초식 동물은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잘 할 수 있는 꾸준히 끈기 있게 오랫동안 가는 거. 초식 동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으면서 계속 먹고 그냥 끈기가 있거든요. 육식 동물들은 좀 쉬다가 누워 있다가 한번 일어나서 배고프면 호랑이 같은 경우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 잡아먹고 또 한 이틀 3일은 또 쉬고 이러거든요. 이게 육식 동물들 관상들은 정치 쪽에 잘 어울리고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식 동물 중에서도 암컷 육식 동물 닮은 보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다음에 수컷 닮은 육식 동물이라고 보면 암컷 닮은 육식 동물은 좀 몇 명을 잘 관리하는 타입이고 수컷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살피면 그다음에 육식동물 중에서도 하이에나 관상도 있을 것이고 호랑이 관상도 있을 것이고 곰 관상도 있을 것이고 개 관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호랑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고 뒤로 뭔가를 챙기는 관상이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돈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탄핵을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흔히 여자 복이 없다, 남자 복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주를 본다라면 사주에 배우자가 전혀 없거나 남자한테는 여자가 없고 여자한테는 남자가 없거나 또 하나는 너무 많거나 사주의 8글자 중에서 남자한테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6개 7개 이렇게 돼버리면 100% 결혼 못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배우자 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상으로 보면은 얼굴이 그래서 이혼한 건지 이혼하려고 관상이 그렇게 됐는지는 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좀 예를 들어서 하관이 좀 넓으면서 볼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혼 관상에 좀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화살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나요? 도화살 같은 경우는 인기살이라고 하는데 계란형이라든지 역삼각형들이 조금 더 도화적 기질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얼굴이 작은 형인 거죠. 그 다음에 입술에 세로주름이 아주 촘촘하게 세로주름이 난 사람들도 도화살 기운이 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가 앞으로 서 있는 사람들 있어요. 최진실이라든지 안성기라든지 안재욱이라든지 김수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귀가 이렇게 생겨 있죠. 뒤로 제껴 있는 사람들은 명예 쪽이고 앞으로 제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전면 다 보이는 사람들은 좀 인기인 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또 콧망울 쪽에 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으면 어쨌든 인기인 연예예술 방송 쪽으로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화살이 많은데 연예예술 방송 쪽으로 가면 성공하고 대박 날 수 있는데 연예예술 방송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약간 엉뚱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바람을 피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살려줘야 되겠죠. 사주가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은가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한번 방송에 나왔었던 건데 여자 쌍둥이인데 동생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여동생은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었고 언니는 한국에서 무당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도 독특한 부분들이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갈 수는 있는데 다만 이름도 다르고 부모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주여도 부모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러면 좀 더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겠죠. 만나면 좋은 배우자 사주의 특징이 있을까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0점짜리는 없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거는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이 있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철학관 점집에서는 당신들 둘은 궁합이 안 좋으니까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남편 잡아먹을 궁합이야. 결혼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당신 둘은 좋으니까 결혼해.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다였다라면 그런 일은 없다. 100점짜리 궁합과 0점짜리 궁합은 없다. 어쨌든 장단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하고도 잘 안 맞고, 같은 엄마 아버지 피를 섞은 형제들도 서로 다투는 게 사람 조건인데, 그 엄마 아버지하고도 궁합이 안 맞는데 30년을 서로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궁합이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궁합은 맞춰가는 거를 하는 게 궁합인 거지, 무조건 100점짜리다, 맞으니까 결혼해야 돼, 안 맞으니까 만나면 안 돼, 7년 동안 사귀었는데 궁합 안 좋으니까 무조건 헤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대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합을 분석해서 서로를 맞춰가는 공부를 좀, 결혼 전에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명상 공부를 하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죠. 이혼할 때 숙련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뭔가 교육도 받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결혼 전에 나는 누구고, 내 여자친구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내 남자친구는 누구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지 서로 반 정도는 양보를 해서 서로를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궁합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혼할 때 이혼 공부를 하더라고요. 숙련 기간을 두면서 이혼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사이가 좋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들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